다음으로는 리니어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벡터 y라는 것을 이 x 벡터 집합의 스팬에 투영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투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x 벡터들로 스팬을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에 x 벡터 두 개, x1과 x2로 스팬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팬의 개념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x1과 x2의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서브스페이스라는 걸 만들게 되겠고요. 이 서브스페이스는 이렇게 3차원일 때에는 3차원 이하의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원일 때 이렇게 x1, x2의 벡터로 스팬을 만들게 되면 이런 어떤 평면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y라는 벡터가 이 평면 바깥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y 벡터다 라고 했을 때,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이 y 벡터를 이 x 벡터로 만든 스팬 위에다가 점으로 옮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밑에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정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스팬으로 만든 지점을 V라고 했을 때, 그 V 지점 중에서 Y랑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걔가 바로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의 지점으로 삼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제가 방금 그린 그림이 되겠죠. x1과 x2로 만든 이 평면 중에서 y랑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얘가 바로 V라는 지점인데, 이 V라는 지점이 바로 프로젝션 y를 이제 스팬 x로 시켰을 때 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y를 x의 스팬으로 프로젝션 시킨 그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이 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딥러닝부터 선형 회귀, 뭐 SVM, 기타 등등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 리니어 프로젝션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y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측한 샘플이고, 투영한 지점이 바로 모델이 예측한 지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든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평면 혹은 공간이 바로 딥러닝 모델이나 혹은 선형회귀 모델이 만든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프로젝션의 개념이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에서 뭐 거의 뭐 다 이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매트릭스 A라는 것으로 그 프로젝션을 스팬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때에는 Y의 매트릭스 A에 대한 프로젝션 지점은 이런 수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A로 스팬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트릭스 A가 예를 들어서 뭐 3x3 매트릭스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컬럼 벡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컬럼 벡터들로 스팬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컬럼 벡터들의 집합으로 스팬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y라는 지점이 있고, 이 컬럼 벡터들의 스팬으로 만들어진 그 서브 스페이스에서 y라는 그 벡터를 그 해당 스팬으로 투영시킨다, 프로젝션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역행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앞에다가 A를 곱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Y 벡터를 곱해주면은 그 지점이 벡터가 나오겠죠. 어떤 벡터가 이제 연산 결과일 텐데요. 그 벡터가 바로 이 Y라는 벡터를 A의 스팬으로 투영시킨 지점이다. 즉 여기서 이 V라는 지점과 똑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놈이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이라는 개념은 뭐 한국말로는 뭐 놈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재에서는 노름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영어 발음은 놈에 가깝죠. 그래서 이 놈이라는 것은 결국 함수입니다. 이 f라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은 Rn 공간에 있는 벡터를 R 공간으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즉 이제 함수의 인풋이
어떤 벡터가 되겠고요. 이 벡터의 원소가 n개가 있겠고 걔를 우리가 숫자 스칼라 하나로 바꾸는 그러한 함수다. 이게 바로 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런 함수를 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은 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non negativity라고 해서 이 함수의 아웃풋이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떤 벡터를 집어넣든지 간에 x가 어떤 벡터든지 간에 함수의 아웃풋 스칼라, 그 스칼라 값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0 벡터를 집어넣으면은 그 놈의 아웃풋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벡터 x에다가 앞에서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한 이후에 놈을 취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x 벡터에다가 놈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스칼라 값의 절대값을 곱한 값이랑 같다. 그것이 모든 벡터 x랑 모든 스칼라 t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조건이고요. 마지막 조건은 이제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조건인데 어떤 벡터 x, y 둘 다 이제 Rn 공간에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 벡터 두 개를 더한 이후에 놈을 취한 것 그리고 각각 놈을 취하고 더한 것 이 둘 중에 오른쪽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모든 x, 모든 y 벡터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삼각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함수도 다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놈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시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놈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P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P놈은 사실은 이 뒤쪽에 나오는 모든 놈들의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놈을 계산하는 방법은 X 벡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 P제곱을 한 이후에 정확히는 절대값을 P제곱을 한 이후에 다 더하고 그것을 이제 1분의 1 오버 P 즉 P분의 1 제곱근을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 P가 2인 경우가 되겠죠. P가 2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L2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2차원의 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P에다가 2를 대입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제곱근이 바로 2분의 1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에다 2를 대입한 게 이 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유클리디안 놈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1놈이라는 것은 이제 P에다 1을 대입한 애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1제곱을 해서 더한 애에다가 1제곱근에 취하는 건데 1제곱근은 그냥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맥스놈이라는 애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어집니다. 즉 이제 x 벡터 중에서 그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소의 절대값 중에 가장 큰 애가 바로 맥스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0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애가 되겠고요. 우리가 인디케이터 펑션에다가 이 함수를 넣어서 걔를 다 더한 애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수도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 5개의 놈의 예시가 앞에 봤었던 그 4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시키게 되겠고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도 벡터랑 마찬가지로 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각각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듀스드 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P놈의 일반적인 매트릭스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의 놈을 계산할 때 A에다가 X라는 벡터를 곱하고 그리고 그 벡터를 곱한 이후에 P놈을 취하고 그것을 X라는 벡터의 P놈으로 나눠준 값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때 X라는 벡터가 뭐가 되냐면은 어떤 벡터든 될 수가 있는데 0벡터가 아닌 어떤 벡터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X 벡터를 엄청나게 많이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그 중에 가장 맥시멈 값이 바로 이제 매트릭스의 놈입니다. 그리고 x를 보통 유닛 벡터로 많이 두는데 유닛 벡터로 두게 되면은 얘의 맥시멈 값이 바로 이 인듀스 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p가 2일 때, 뭐 1일 때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놈이 있고요. p가 2일 때가 우리가 스펙트럴 놈이라고 부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트릭스 놈 중에 하나입니다. p가 2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매트릭스의 얘가 이제 아이겐밸류죠. 네, 아이겐밸류의 제곱근을 취한 게 바로 스펙트럴 놈이라고 부르는 매트릭스의 가장 일반적인 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싱귤러 밸류의 맥시멈 값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 놈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많이 쓰이는 놈이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놈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이제 매트릭스의 원소 각각의 제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모든 원소를 제곱하고 다 더하고 제곱근을 취한 게 바로 프로베니어스 놈이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에다가 A 매트릭스를 곱하고 걔의 이제 트레이스를 취해서 제곱근을 취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가지 계산 방법이고, 또 다른 계산 방법은 우리가 매트릭스 A를 벡터로 바꾸고 1차원으로 바꾸고 걔의 L2 놈을 걔의 2차원 놈을 계산한 게 바로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베니어스 놈은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A 곱하기 V라는 형태를 이제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의 스토캐스틱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즉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베니어스 놈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고, 대신에 A 곱하기 V를 얻는 것은 쉬울 때, 이것이 어느 때냐면은 선형 변환을 얻는 것은 쉬운데, 그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 트랜스포머 매트릭스를 얻는 게 어려울 때가 되겠습니다. 뭐 머신러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프로베니어스 놈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V라는 벡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정규 가우시안 분포에서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그 매트릭스 A에다가 곱하고 걔를 이제 L2 놈의 제곱을 취해서 걔의 기대값을 취한 게 바로 이제 프로베니어스 놈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V를 무수히 많이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무수히 많이 계산이 되겠죠. 걔의 기대값은 이제 걔의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평균 값이 바로 프로베니어스 놈의 제곱에 어프로맥시메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트레이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트레이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트레이스라는 것은 일단 정사각 매트릭스에서 계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정사각 매트릭스에서만 계산이 되고, 그래서 트레이스 A라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트레이스라는 것은 일종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는 일종의 함수고, 아웃풋 값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매트릭스, 특히 정사각 매트릭스죠. 인풋은 정사각 매트릭스고 아웃풋은 스칼라인 그런 함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계산 방법은 우리가 매트릭스 A의 모든 원소가 아니라 대각 원소만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정사각 매트릭스면은 로우랑 컬럼의 개수가 같고, 그 중에 대각선 원소가 있겠죠. 이 대각선 원소들을 단순하게 더한 값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레이스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레이스를 이용을 하면은 매트릭스 곱셈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매트릭스 곱셈 같은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트레이스 개념을 배우고 난 이후에 뒤에 몇 가지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트레이스의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첫 번째 성질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레이스 A랑 A의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즈를 시켜도 대각 원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를 한 이후에 트레이스 한 거랑 트레이스 A 한 이후에 트레이스 B를 한 걸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에다가 스칼라 C를 곱한 이후에 트레이스를 한 거랑 그 다음에 트레이스 A에 스칼라 C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성질이 이제 약간 쉽게는 생각하기 어려운 성질인데요. 이제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매트릭스랑 곱한 이후에 트레이스랑 칠한 거랑 B 곱하기 A를 한 이후에 트레이스를 한 거랑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성질 중에 약간 독특한 애가 되겠죠. 얘는 뭐 쉽게 바로 떠올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성질도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면서 유용한 성질입니다. 트레이스 A, 그러니까 A의 트레이스는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합한 애랑 같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의 합을 얻을 때가 있는데 아이겐 밸류의 합은 트레이스랑 이제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어서 쉽게 아이겐 밸류의 합을 트레이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밸류를 아직 뭐 배우진 않았는데요. 사실 뭐 배웠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겐밸류가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스의 독특한 성질 중에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A 곱하기 B 곱하기 C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것의 트레이스는 B 곱하기 C 곱하기 A 그리고 C 곱하기 A 곱하기 B 트레이스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릭이라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C를 가장 앞쪽에다 위치시키고 그래서 CAB라고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BCA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B, BCA, ABC 이런 애가 이제 트레이스가 다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사이클릭 퍼뮤테이션만 허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 CBA는 이제 사이클릭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CBA나 혹은 BAC 이런 애들은 사이클릭 돌려가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트레이스는 얘네들과 같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스 트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레이스 트릭은 뭐냐면은 우리가 x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랑 a라는 매트릭스랑 그리고 x라는 벡터를 곱한 얘가 있을 때 얘는 바로 이 연산의 트레이스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x를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얘의 트레이스랑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이 있을 때 얘는 특히 쿼드라틱 폼이라는 폼이죠. 그래서 쿼드라틱 폼을 계산을 할 때 트레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스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매트릭스의 곱셈이나 벡터의 곱셈 연산을 조금 더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치슨 트레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A라는 그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려울 때 근데 대신에 이 쿼드라틱 폼 같은 얘네들은 이제 계산하기 쉬울 때 바로 이제 이 트레이스 A를 우리가 에스티메이트하는 근사시키는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V라는 애가 특히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V 곱하기 V의 트랜스포즈 얘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기대값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V라는 애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이 되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서 추출이 되면은 얘를 만족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V라는 애가 얘를 이제 만족할 때 그때 우리가 얘의 기대값이 바로 트레이스 A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라는 벡터가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무수하게 많이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A 매트릭스의 앞뒤에다가 이렇게 곱한 이후에 걔의 이제 평균값을 측정을 한 게 바로 A의 트레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제 한국말로는 행렬식이라고 부르고요.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DTA라고 표기를 해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디터미넌트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스칼라를 아웃풋하는 일종의 함수가 되겠고요. 또다시 이런 표기법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양쪽에다가 절대값 비슷한 애를 씌우면 얘는 매트릭스의 행렬식 디터미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계산 방식이 이제 대학 선형대 수학 시간이나 이제 옛날 고등학교 이제 행렬 과정을 배울 때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2x2 매트릭스의 이제 행렬식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이제 행렬식은 우리가 AD-BC AD-BC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행렬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x2 매트릭스 행렬식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 2x2 행렬식을 이용해서 3x3 행렬식을 구하고 3x3 행렬식을 이용해서 4x4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스칼라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으로 매트릭스를 받아서 스칼라로 바꾸는 게 되겠는데 그렇게 바꾼 스칼라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 매트릭스의 일종의 그 가지고 있는 볼륨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사이즈랑은 또 다른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아니라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형 변환을 시켰을 때 그 선형 변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게 바로 디터미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터미넌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의 디터미넌트랑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랑 같고요. 그 다음에 A의 스칼라 값을 취한 이후의 디터미넌트랑 뭐랑 같냐면은 A의 디터미넌트를 취하고 C의 n제곱, 이때 n은 뭐냐면은 그 매트릭스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C의 n제곱에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값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A,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랑 같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싱귤러 매트릭스일 때 그때 디터미넌트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싱귤러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디터미넌트가 0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싱귤러가 아니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왜냐하면 역행렬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A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A의 아이겐밸류를 모두 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이제 디터미넌트의 성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있는데요. 이제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이겐밸류라는 것을 구했을 때 A의 아이겐밸류가 이제 0 이상인 모두 0 이상인 애를 이제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0 초과죠. 0 초과인 아이겐밸류가 0 초과인 애를 그 매트릭스를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그때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이제 이런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이라는 애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구한 L이라는 매트릭스로 이제 A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A를 이제 L과 L 트랜스포즈로 이제 해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매트릭스 A는 디터미넌트 오브 L과 그리고 디터미넌트 오브 L 트랜스포즈랑 같고 이것은 L의 디터미넌트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로그를 취한 얘는 우리가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한 걔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것에 이제 2배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얘랑 같기 때문에 얘를 얘에다 넣으면 이제 2라는 이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는 바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L의 다이알로그 즉 이제 L의 대각선 원소에다가 로그를 취한 이후에 걔의 이제 트레이스를 취해서 걔의 2배를 한 게 바로 디터미넌트의 A의 디터미넌트의 로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